안녕하십니까, 각천입니다. 요즘 한간에 소위 말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지난번 사주 해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역술인들이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에 저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서 소위 말하는 조회수가 많게 물리적인 힘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유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는 관점에서는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 제자분 중에 어떤 분이 유명한 역술인을 찾아갔더니 보는 게 형편없습니다 하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물론 제가 보낸 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주위의 역술인들이 어떻게 사주를 해석하고 보는 것을 많이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역술인들이 특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온통 이걸로 선거판을 뒤집고 조작하고 그래서 유명해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는 가짜죠. 특히 우리 역술인들은 얼마만큼 어떤 사람의 사주, 팔자, 명식의 구성도를 보고 그 사람의 일생에 어떤 일을 하면 좋고 결혼은 언제쯤 하는 것이 좋고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야 잘 살아가느냐 이런 거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어떤 제 지인이 본인의 아들, 어느 부모든 자식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죠. 자식의 사주를 저한테 물어오셨어요. 제가 그 자식 되는 분의 사주를 들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첫째 정축, 무신, 월, 정미일, 병호, 시를 사주팔자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저는 뭐를 봤느냐. 여러분 눈에도 물론 그렇게 보이시겠죠. 정미일주다 그랬어요. 근데 저 연간에 보면 정축이라고 하는 그 연주를 차고 있죠. 근데 이게 뭡니까? 정축은 백호살에 해당되죠. 정미일간에 정축이 백호로 앉아 있어. 그렇죠? 근데 이것이 충미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사주 본명성의 어머니가 저한테 사주를 물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 얘보다가 형이 하나 있는데 죽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세요? 백호살이 물론 일주에 있는 백호살을 제일 중요하게 칩니다. 소위 말하는 이 정축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충미충을 하면서 다시 정화가 올라갔거든요. 여기 정미 자체는 백호살이 아니죠. 그러나 이 정축이 백호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미충을 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백호살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합할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냐 하면 백호살을 합을 했다. 그거는 뭐 한다고요? 끌어안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호랑이 껴안으면 물려 죽죠 이 말이세요. 백호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일명 호랑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게 있다고 꼭 죽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올라가는 이 정화가 충미증하고 백호살을 깼기 때문에 이 사주 주인공보다는 윗자리에 있는 사람 이 말은 형이거든요. 그 말이세요. 이게 만약에 급제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동생이라 그럴 수 있겠죠. 가령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사주의 격을 한번 볼까요? 정제격 있죠. 정제격을 가늠할 때는 정제격은 길성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길성이라 길성은 생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제는 상관의 생존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십성 공부를 할 때 이거를 뭐 상관 정제는 어떻고 뭐 재성은 뭐 식상이 생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아셔야 될 것은 정제면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정제를 옆에서 이렇게 식신이 생조하는 것은 이거는 강한 생조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각천에 이렇게 얘기하죠. 돕는 놈은 양은 양끼리 도울 때 강한 겁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성질은 어떠냐? 성향은 어떠냐? 이 말이세요. 그거는 양과 음이 다르죠. 상관보다는 식신의 기질이 낫죠. 또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상관은 어떤 거를 무형의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래서 자꾸 각천의 기본 간명 법칙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 축토는 양옆에서 토생금 합니다. 근데 이 정제는 토생금으로서는 축토가 신금을 도와서는 그렇게 강하게 도움을 못 내려주는 것이죠. 다만 청간에 있는 무토는 상당히 생조를 강하게 합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아셔야 될 거는 정제나 이런 것들이 천간에 있는 기운이 중요한 거예요. 그 근거는 뭐가 되느냐. 천은 동이요, 지는 정이라 그랬습니다. 동이라는 건 움직인다 이 말이죠. 정은 고요하다는 의미세요. 정제가 밑에 있으면 이렇게 지지에 깔려 있으면 생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생조하나. 여러분들 그냥 보실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백호살이 됐든 말든 그런 걸 감안하지 마시고 돈의 위력을 볼 때는 돈을 추구하는 성향을 볼 때는 화생토 토생금 했죠. 여기서 보면 화생토 토생금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상관이 또 생제를 했어. 그렇죠? 이 정제는 온 전체 사주로 봤을 때 뭐가 되겠습니까? 다 생조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이 말이세요. 자, 왜 이런 말을 제가 드리냐 하면 이거를 종제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종아격으로 볼 것이냐 이 말이세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디로 봐야 되느냐 이거죠. 전체 구도에서 불이 이렇게 강합니다. 이거는 격을 아니면 이 사주 특성의 구성도를 보고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첫째 1. 정제 상관생제격이죠. 이게 정제격입니다. 격연 형성이 그런 대로 되었습니다. 다만 이 정제가 천간으로 투관을 못하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제는 굉장히 주위로부터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사주죠. 이 사주가. 이렇게 읽어내지 못하면 사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체가 종제로 가기도 하고 반대로 이 강한 불들이 정화, 병화, 오화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상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악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말이세요. 그럼 이렇게 격국을 판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운이 와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를 따지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런 특수한 격들이 되면 소위 말하는 용신, 각천이 말하는 희신 이 말이세요. 용신은 그럼 이 사주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말이죠. 불과 토가 맞서는 사주냐 불과 금이 맞서는 사주냐 이 말이죠. 그 말입니다. 사주가 굉장히 보기가 까다롭죠. 이 말이세요. 그럼 이 친구의 운 자체를 흐름을 볼 때와 이 소위 말하는 격국이 형성이 잘 되고 성격이 되느냐 청하냐 탁하냐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뭐를 본다고요? 그 사람의 일생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정제가 길성으로서 생조를 많이 받았어요. 생조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자, 이 사주의 간명법의 제1원칙이 뭐라 그랬죠? 중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누구하고의 사이에 중화냐? 이 정화와 이 신금의 힘의 균형을 보고 우리가 비슷해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제격이 상관이 토생금하고 있고 식신이 토생금하고 있고 이건 식신이 토생금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체 구도를 놓고 보면 불과 금의 힘이 누가 더 세냐고요. 당연히 이쪽이 힘이 셉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잘 보시라고.
자, 우리 또 이 사주를 또 하나 읽어야 될 게, 이 사주가 음력 양력 9월 2일생입니다. 이분 사주가. 예. 이 정화가 신금일 때 잘 보라 그러죠, 제가. 이것도 각천간법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월이 결코 만만한, 어떻게 보면 이건 금이지, 금에 해당되지만 불의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조후를 여기까지 보라 그러니까요. 임수가 들어오면 조후운이 들어오면 신월까지 제가 보라고 강력히 강조를 하죠. 자, 이런 아주 독특한 간법을, 그 사주를 읽어내는 그 기초 학문이 저는 감히 각천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신월은 더운 달이에요. 예. 꼭 아셔야 됩니다. 일간이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자, 그러면 정제격으로 봤을 때는 돕는 게 혼탁스럽습니다, 이게. 그렇죠? 정탁의 논리도 아셔야 되거든요. 이런 기본 원리의 간법을 저는 감히 각천간법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첫째, 이 사주에서는 형제 중에 하나가 죽었다. 얘보다가 이 아들을 놓기 전에 형이 하나 있었는데 죽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격국으로 넘어가서 보면, 자, 이 사주는 정미가 굉장히 불이 약한 불인데 약하지 않죠. 왜 그러세요? 이거 오화를 차고 있습니다. 정화의 본기에 지지에 오는 글자는 오화가 본기입니다. 여기 보실까요? 정화 위에 와 있죠? 예,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 보고 어떻게 통변을 해야 되느냐? 일을 실컷 해도 생색이 별로 안 나요. 그럼 어떤 원리냐? 촛불이 대낮에 불을 켜놨는데 해가 떠 있어요. 이 불이 빛이 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그렇죠? 근데 힘은 강하죠. 이게 정화가 또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사주를 우리가 종아 내지는 화생토, 토생금, 종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양적으로 다 보셔야 돼. 자, 그러면 종아로 왔을 때 식신, 비견, 사오미 운이 들어왔습니다. 한참 공부할 나이죠. 지금 19, 20, 21, 22살까지 갔는데 이 친구 공부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잘 못해요. 왜 그러냐? 아까 여기가 토가 강하냐 불이 강하냐 그랬어요. 종제로 봐도 그렇고 그 말이세요. 불이 이렇게 강한 사주에 불이 왔어요. 공부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 말이세요. 자, 우리 여러분 삼합에서도 이런 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병호운이 왔거든요. 이 병호, 이 여기 급제 비견대운이 들어왔어, 그렇죠? 여기 이때가 이 불이 안 그래도 강하죠. 또 다 체용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과 금의 기운을 볼 거냐, 불과 토의 기운을 볼 거냐 이거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성격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월지 정제를 보고 이야기하고 청탁을 보는 것은 이걸로 봐도 좋습니다. 그러나 힘의 크기로 봤을 때는 어디가 더 큽니까? 무토와 병화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병호 대운이 오면 제가 보건대는 공부 그렇게 썩 잘 못합니다. 우리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운은 운의 기세의 흐름을 보고 얘기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책에는 보면은 정인운이 와야 인운이 와야 공부를 잘한다. 그런 쓸데없는 논리는 별 필요도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여기 인운이 오면은 목운이 온다는 얘기죠. 목화, 목생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편에 있는 토는 얻어맞죠. 목한테. 여긴 돕게 되고. 그럼 공부 잘 하겠습니까? 인운이 온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오미 불이 왔어요. 자, 이 오대운이 넘어서 사화대운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이 병화의 근원의 힘이 차고 들어옵니다. 이게. 대신 여기서 하는 게 뭐세요? 삼합의 사유축하고 금운이 들어옵니다. 이때는 실제로 급제우지만 급제운에 해당이 되지만 이 대운에는 사유축 금으로 와서 식신이 제로 변하죠. 정제가 있는데 편제국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운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이세요. 비록 천간에는 뜨지 않았지만 사유축에는 누가 뜹니까? 여러분들 삼합 공부를 하시잖아요. 사유축은 누가 천간에 작동을 합니까? 신금이 작동합니다. 천간 신금. 천간에 있는 신금이 작동합니다.
사유축은 경금이 작동하질 않아요. 그럼 이런 논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사유축에 제왕성을 끼고 들어가면 유축이 됐으니까 유금의 천간의 글자는 누굽니까? 신금입니다. 천간 신금이 작동하는 것이죠. 경금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혼탁스러워서 못 씁니다. 그거는. 네, 이 말이세요. 그럼 신자진 임수에는 누가 작동합니까? 신자진 삼합이 들어오면 임수입니다. 왜 그러세요? 임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왕지의 천간에 오는 글자를 따져보면 답이 나옵니다. 인호술이면 누가 작동합니까? 병오입니다. 병화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깊은 연구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게 천간에 올 수 있는 글자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 말입니다. 조우 역할을 하는 것, 돈의 역할을 크게 하는 것, 삼합이 오면 천간에 뭐가 작동하는 것, 우리 그런 거 안 따졌거든요. 갑기합토했어요. 어떤 토가 뜹니까? 무토가 뜹니다. 그걸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갑기합 하면은 뭐가 뜨죠? 갑기합토 병인두라 그랬죠. 예. 천간에 오는 글자는 양이 오는 겁니다. 그게 병인두는 뭐냐? 1월달이 천간에 병호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세요. 그게. 그런 논거를 들고 확실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친구는 사주가 사오미 부르는 때는 별로세요. 그렇죠? 지금 무토, 미토, 축토, 신금도 이게 불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원래 처서전 8월 20, 양력 8월 23일까지는 불에 해당되고 그 이후에는 불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각천이 보는 건 다릅니다. 지금 기후의 변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신금 9월 2일자도 불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신월까지 더워요. 조용신을 우리가 신월까지 작동하는 걸 보라고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간법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 간법은 임상도 많이 해봐야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제 이 강의를 듣고 혹자는 그게 무슨 얘기냐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각처는 이 간법을 확정짓기까지는 많은 임상과 연구를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월에는 조우가 물이 들어올 때는 괜찮다 이 말이세요.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게 병오 불이 오면 이 사람의 절대 작동력이 불이 오면 어디로 갑니까? 제왕지가 오니까 나도 커지고 여기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견운이 오니까 불운이 왔어. 그러면 당연히 불운이 오니까 누가 힘이 강해집니까? 무토가 강해집니다. 이게 천간의 운세를 대입할 때는 무토를 보고 대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격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격을 가지고 따질 때는 어릴 때 운에는 이 정제운을 보고 따지는 겁니다. 이게 다르죠. 그럼 이 정제가 경금이 천간에서 뜨면 소위 말하는 정제격으로 볼 수가 있지만 본기가 뜨지 않은 이상은 어차피 가는 곳은 어디가 뜬다고요? 이 상관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논거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천은 동요, 정은 지지는 정이라 그랬어요. 이 말. 지지는 움직여도 가만히 있습니다. 힘의 크기는 어디가 더 크냐? 지지가 더 큽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천간에 올라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느냐? 위에 오는 글자, 사주팔자 이들 글자 중에 위에 오는 글자는 천, 하늘의 천에 나타나는 것은 천문학이라는 의미죠. 여기는 나타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지는요. 지지는 사람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여기에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천간에서 천간에 올라올 때가 중요한 겁니다. 천간에 가령 미토가 있습니다. 아니면 신금이 있을 때 이 신금이 작동하는 능력이 오는 것은 경금이 오는 해가 있습니다. 경금이 천간에 떠오를 때는 재에 관련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 그 말입니다. 이런 거를 잘 감안해서 사주를 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진대운이 지나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때 신자진 물운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요런 대운이 오면 39세 이후에는 괜찮다 이 말이세요. 이게. 자, 그러면 사화가 와서 사신합수하는 건 뭐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신합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질이 하나가 생겨난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세요? 부부합입니다. 부부합이에요.
이때 이걸 사신합수가 돼가지고 수국과 관운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 엉터리란 얘기죠. 육합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밑에 지지에 오는 육합은 어떤 물질을 하나를 약간 힘을 새로운 물질을 내놓을 수는 있어요. 완전히 변해서 이게 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신합수와 진이 와서 신자진 합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 진. 이건 신자진에서는 삼합이 돼서 물의 역할을 합니다. 더운 달에 태어난 사주니까 물이 오면 나쁘지 않겠죠. 이 말이죠. 여기서는 지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주는 종재로 보거나 종아로 보거나 불이 강한 불로 변한 사주는 아니죠. 이게. 예, 그 말입니다. 아니면 만약에 이게 염산격이나가 됐으면 물이 오면 폭발해서 큰일 나죠. 왕신총로에 걸려드니까 신자진 운이 나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주 감정을 하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은 우리가 각천이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각천 감법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거를 확실하게 해석을 할 때 해석을 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의 사주 구성도를 가지고 대운과 세운을 맞이해 가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 그걸 우리가 채용법으로 보기도 하고 전체 구도로서 보기도 하고 사주는 간명이 한편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지 정제 월지격이 월지 정제격으로만 봐서 저 월지에만 매달려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주했습니까? 소위 말하는 용신, 각처는 용신을 격용신으로 보는 것이지 용신이 나한테 유리하고 이쁜 용신으로 자꾸 착각하시는데 그 간법으로는 사주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책에다 이렇게 제가 기술을 해놨습니다. 제가 지은 그 사주 그 단편적인 데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죠. 용신 찾아 산만리. 용신을 온데 찾고 있습니다. 그 용신이 잘못되면 다 박살나는 걸로 그렇게 사주 해석을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신은 정하는 게 따라서 아무나 정합니까? 아니죠. 용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게 객용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채도 강하고 용인도 같이 강할 때 그 사주는 최고의 사주의 격국을 형성한다. 예. 그게 또 성격이 되느냐 성격이 되지 않느냐 또 청하냐 탁하냐 이렇게 여러 가지 방편으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제가 격이 될 때 같으면 토생금 하는데 이 불은 정화는 같은 비견급제만 가지고 있죠. 근데 모군이 들어와서 인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군이 들어오면 이건 불이 너무 강해져 버리죠. 이 말이세요. 그 말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세가 흘러가는 것이 잘 보시면 토생금으로 이 전체 구도와 이 정화의 구도를 보기 때문에 이런 사주를 우리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양대 세력이 맞서는 사주죠. 다만 우리가 천간의 급제, 저쪽에 비견, 그죠? 이 상관을 돕는 놈은 어떤 놈이 돕습니까? 급제가 강하게 돕죠. 그 말입니다. 상관을 돕는 놈은 급제가 강하게 도와요. 비견은 강하게 못 도와요. 돕긴 돕지만 이 말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견, 급제, 식신상관에 대한 명확한 그 내용과 그런 걸 꼭 확실히 익혀야 돼. 이 말이세요. 임묘진, 모군은 그렇다. 그 다음에 해자축 무른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좋습니다. 왜? 조후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한창 활동할 시기를 벗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읽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 직업은 뭐를 해야 되느냐. 또 여기서 한 가지 논해 볼게요. 이 양반은 천간에 떠 있는 게 상관이 떠 있어요. 이 사주 주인공은. 상관은 뭐라고 그랬죠? 무형의제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생님 우리 아들이 영업을 하면 어때요?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 예, 그 말이세요. 이 식신은 제조를 의미하면 제조. 뭘 만든다. 유형의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관은 무형의제라. 이 말이세요. 그죠? 상관이 강한 사람들은 무형의제라. 예를 들어서 말을 하거나 그렇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걸 하는 게 이 사람한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식신생제는 지지하고 있는데 이걸 들고 본인이 뭘 해야 된다?
말로서 이 상품을 팔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 말이세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비견과 겁재와 상관이 떠 있는데 이 상관이 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가 있죠. 이건 동한다 이런 기분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묶여 있는 걸 싫어하죠. 그렇죠? 상관이 강한 사람들은 어느 한 자리에 묶여 있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이 말이세요. 이게 상관의 한 자리가 이게 신이 역마살이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좋죠. 이 말이세요. 또 이 무토가 지지에 오화도 달고 있네. 그죠? 이건 말이죠. 예. 말띠에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오화는 인신사해가 역마살이 해당되지만 오 그러니까 자오묘유 제왕성 중에서도 오화만큼은 저거는 또 우리가 역마살에 해당이 되죠. 자체가 말이니까요.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양반 이 사주를 잘 보면 오미합 그죠? 그 다음에 미신도 이게 합입니다. 미신이 무슨 합이라고요? 우합입니다. 그렇죠? 예, 잘 맞습니다. 이 말이세요. 다만 충미충 토충은 유황이라 그건 문제가 안 생긴다 그랬죠? 예. 자 이렇게 보면 돌아다니면서 영업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린다. 화생토 하니까 그렇죠? 이게 이 기운이 강하니까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그죠? 이런 영업에 해당되는 게 이 사람한테 특성이 맞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육친에서 보면 미신이 우합인데요. 이게 곤궁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부부간에 있으면서 조금 다툼이 많습니다. 저게 미신이 우합은 우합인데 우자가 저게 모서리 우자라 그랬죠. 우합은 맞는데 이게 배우자 궁이 들어있을 때는 잘 되나고 이게 단단 정제니까 배우자죠. 남성 사주니까 이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이렇게 했으면 배우자하고의 어떤 다툼이 조금 일어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아까 백호살이 있어서 형제가 하나 먼저 죽었다. 예위에 형이 하나 죽었다. 사주를 저한테 물으신 분이 이 사주 주인공의 어머니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답이 들어왔고요. 미신궁에서 이때는 잘 해야 된다. 그럼 결혼은 언제 하느냐? 기토하고 합하는 간목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정화하고 합하는 임수에 보입니다. 언제쯤? 여기에 보이거든요. 여기 을경합이잖아요. 그러면 경임무토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상관으로 왔어요. 누가? 와이프가 이 말이세요. 와이프가 상관으로 왔는데 힘이 강하냐? 어떻습니까? 그렇게 강한 사람은 못 되죠. 여기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이 무토가 지지에 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무토가 축토와 미토의 근을 달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주는 엉터리가 되는 것이죠. 이 토는 토생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신금속의 이 무토가 힘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인신사해 네 글자 중에 오는 무토를 품고 있는 형태를 또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바로 각천 기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토는 신금속의 무토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천간에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생존은 많이 받는데 그는 달고 있지 못해요. 그 말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건 좀 깊이 있는 얘기니까 이 부인이 나타난 형태가 무토로 천간에 떴어 이 말이세요. 이게. 예. 근데 그렇게 강한 분은 못 돼 이 말이세요. 배우자가 천간에 떴으니까 단 정화 옆에 앉아 있는 건 좋은 현상이죠 이 말이세요.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관을 떴으니까 부인이 뭐 하는 사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죠? 생제를 하니까 기술을 가지고 돈 버는 여자거나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의 부모는 어떠냐? 부모는 어때요? 화생도 토생금을 하고 있네, 그죠? 부모는 무슨 기술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에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정제는 물론 와이프도 되지만 이 말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잘하면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이어받아서 영업으로 돈을 창출해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네 이 말이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주를. 예. 그럼 어머니는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는 정화를 돕는 간목이 어머니거든요. 간목이 이 사주에
간목이 안 나타났죠. 그러면 어머니가 안 계시면 누굴 찾으라? 편제를 찾는 거예요. 편제는 계수가 누가 돼? 이게 아버지가 돼요. 아시겠어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지 육신을 찾아야 돼갑니다. 첫째 어머니를 찾아라. 어머니가 사주 명식에 지지지장간에 보이지 않으면 이 어머니는 정인이 돼야 되니까 정화의 정인은 간목이죠. 간목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간목이 안 보이네요. 그럼 다음에 누굴 찾으세요?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아버지는 화극금, 신금이 아버지가 된 여기 있네. 그죠?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화극금, 여기 편제가 아버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들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신금하고 합하는 병화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세요. 아시겠죠? 엄마는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아가지고 굉장히 강한 역을 하고 있네. 그렇죠? 공교롭게도요. 예, 공교롭게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제 어머니가 병오일주에 해당됩니다. 참 사주는 신통해요. 그렇죠? 정말로 신통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실제로 사주를 물으러 오셨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아들 사주에 나타나는 병으로 나타나는 것과 똑같이 이분의 일주가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참 신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머니는 나한테 힘이 되느냐? 그럼 어떻게 보셔야 될까? 이 말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여기서 보면 아까 이 사주에 나타난 명식에서 보면 병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본명성 주인공의 사주를 보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신통합니까? 우연찮게 맞아떨어졌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참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하다. 자, 그럼 이 아들의 배우자는 아까 얘기했죠. 무토로 나타났고 어머니는 병화로 나타났어요. 어머니는 오미합으로 나하고 잘 맞을까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오미합했네요. 오미합이 아무 뜻이 없지만 이 말이세요. 그렇죠? 잘 맞습니다. 어머니하고는 그런 대로 맞지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지지에서 을병, 정기 이렇게 정확하게는 잘 어우러지지 않으니까. 다만 무늬만 합을 하고 있네. 그렇죠? 자, 이분은 배우자하고 나중에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성향이 잘 맞아떨어진 사람이어야 다툼이 적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분은 이러한 직업을 가져가는 게 좋다. 그렇죠? 기술이나 아니면 말로 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가는 게 좋고 그럼 쟤는 어떠냐? 쟤는 조심을 해야 되죠. 왜? 천간에 뜬 글자를 본다 그랬으니까 이 상관이 강하니까 그렇죠? 남에게 주는 거 좋아할 수 있고 불쌍한 사람 못 보고 지나가면 돼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기서 보면 비견급제가 떠 있기 때문에 천간에 상관이 강하게 앉아 있어도 비견급제가 많이 떠 있으면 돈을 추구하는 역할은 강하게 할지 몰라도 천간에 비견이나 급제가 떠 있으면 동하고는 돈 금전적인 운하고는 거리가 멀죠. 이 말이세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갈구하는 돈을 추구하는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상관생재, 식신생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식상이 고루 갖고 있다는 것은 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식상이 혼탁스럽게 앉아 있어 이 말이세요 이게.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힘은 강하나 본인이 돈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이 사주는 돈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사주가 못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일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젊을 때는 아주 공부를 썩 잘해서 이 사람은 여기서는 학문으로 모르고 자기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기술이나 아니면 무형의재를 창출해서 어떤 제조를 하는 영업을 곁들임으로써 본인이 일생을 살아가는 사주가 되고 운세는 어릴 때 운보다는
중반 내지 말년운은 더 낫다. 중반에는 토보다가는 약한 불운을 돕는 인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 마지막에는 더운 달에 태어난 물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그나마 말년의 기운이 좋다. 이렇게 사주를 해석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